소소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언니들의 불맛 토크. 안녕하세요. 저는 절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돌아온 절산의 혼자 라디오, 혼자 불맛 토크. 조금 많이 아직도 2회니까 어색하긴 한데 적응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요즘 제가 완전히 빠져서 본 드라마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미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실 이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심연을 다루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감정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걸 보면서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저 사실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쇼츠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사들이 완전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결국 보기 시작했는데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냥 후루룩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총 15부작인데 중간에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줄거리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드라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는 진짜 제목 그대로 은중과 상연이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현재 40대가 된 상연과 은중은 상연은 영화사 대표가 되었고 이제 은중은 드라마 작가가 되었는데 TV 시상식에서 상연이 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제 수상소감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 류은중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은중의 표정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 10년 전에 절교한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려주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이제 40대 때까지 총 은중과 상연은 4번을 만나고 절교를 하게 되는데요. 1992년에 10대 때인 은중과 상연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 상연은 은중의 학교에 전학을 오게 돼요. 근데 상연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안까지 좋은 완벽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반장까지 했죠. 하지만 은중은 그에 비해서 약간 조금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또 약간은 조금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격이 둘이 안 맞다고 느끼고 좀 티격태격했는데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터놓으면서 엄청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은중이 상연의 집에 가서 상연의 오빠인 천상학한테서 이제 같이 3명이서 가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은중이 사실 상연의 오빠인 천상학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학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비극 때문에 상연이 엄청 상실감에 휩싸여서 돌연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렇게 10대가 지났고 20대 때 대학교에서 두 사람은 사진 동아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중은 동아리 선배, 거기다가 그 천상학과 이름과 똑같은 김상학이라는 선배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상연이 그 전부터 김상학을 알고 있었고 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약간 삼각관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천상학이 죽음을 둘러싼 과정을 파헤치다가 상연과 이제 은중이 오해가 쌓이면서 또 결국 다 그냥 셋 다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30대가 됐는데 또 은중과 상연이 정말 우연히 영화를 제작하는 PD로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근데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엄청 이제 부딪히게 되죠. 아직 그런 열등감이 안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현이 은중의 영화 기획안을 훔쳐서 자기 회사를 새로 차리고 거기서 작품화를 해서 대박을 터뜨려 버려요. 이 일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고 10년 동안 절교하다가 갑자기 40대가 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상현이 은중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진짜 미친 것 같다고 느낀 게 이 드라마가 사실 그렇게 큰 얘기를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세세하고 어쩌면 말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잘 풀어갔어요. 이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은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은중이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이 상황을 다 보게 돼요. 속마음도 은중의 속마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은중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상현을 보면서 저렇게 나쁜 인연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은중이라면 저런 친구로 난 친구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9화까지 보면 진짜 진짜 빡쳐요. 진짜. 저런 진짜 열불이 나고 쟤는 왜 안 절교를 안 하지? 막 고구마까지 들고.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은중이 부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은중에게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또 상현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이제 은중과 상현이 어떻게 다르냐면 은중은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정말 말하기 애매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좀 그냥 까놓고 말해서 좀 약간 짜친 그런 마음도 되게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화가 난 거, 마음에 남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소신 있게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상현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숨겨요. 본인의 감정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정말 솔직해야 될 순간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의도적으로 내뱉기도 해요. 약간 본인 인생이 되게 기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탓을 누구에게라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상현이 이제 대학 시절 때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상현이랑 그 상현이 남자친구랑 은중이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상현이 남자친구가 은중 씨 컴플렉스가 뭐냐 이러니까 은중이 바로 나는 상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와 이러면서 얘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뭐 되게 엄청 칭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면 라이벌이었냐 하면서 묻는데 그 은중이 라이벌이요? 하면서 아니요 라이벌은 아니었다고 라이벌 의식은 뭔가 이기고 싶을 때 생기는 거 아니냐고 난 그냥 부럽기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현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열등감 있는 사람 너처럼 말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은중은 정말 자기 감정에 엄청 솔직한 편이고 상현은 그 말조차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 이제 그 40대가 되었을 때 은중과 상현이 마지막 날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현이 은중한테 너는 이제 돌아가 나는 이제 혼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중이 그때 상현에게 내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지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때가 정말 상현이 솔직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은중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마음이 좀 놓이면서 은중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상현이 좀 많이 짠했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상현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은 우울하고 조금은 예민한 기질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면이 있지만서도 가정 환경이 은중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다 털어놓는 아이였어요. 나 이게 힘들었고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러면 은중이 엄마는 그걸 다 그냥 "헉,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상현은 그렇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본인의 기질도 이제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0대 때 사실 상현처럼 제 감정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겪는 과정에서 속으로 곱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 약점을 얘기를 하면, 내 힘든 걸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약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저도 이제 제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러면서 20대 때 들어서서 절에서 만난 언니들, 선배들, 그리고 도반님들께 조금씩 제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많이 울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 얘기가 약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되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정말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좀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은중에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 은중은 상현한테 또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면 은중은 본인이 가진 모든 게 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실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되고 본인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든 사진이든 능력으로 이기고 싶어 하고 계속 의식하고, 그런 상현의 재능을 선망해서 계속 쉽게 이제 절교를 하지 못하고 놓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좀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상현이처럼 열등감에 짓눌려서 자존심만 붙잡으면 관계가 왜곡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이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은중이처럼 그런 열등감을 느껴도 이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스스로 좀 돌이켜보고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표현할 줄 알면 그 열등감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은중이한테 막 감정이입이 됐다가 또 상현이한테 감정이입이 됐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은중이한테 많이 감정이입이 되다가 나중엔 내가 상현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은중이처럼 좀 나 스스로 감정을 솔직하게 돌이켜보고 좀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해봐야겠다라는 비교를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은중에 가까웠나요? 상현에 가까웠나요?
같이 여러분들 생각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불맛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불맛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